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전제가 맞다면 앞으로 코스피 지수의 동향을 예측할 수 있을지 않을까. 첫 번째 저점 찍고 W자로 반등하시는 거 보이죠? 떨어지는 국면이 저는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때 사지 마세요. 떨어질 때 사세요. 이제부터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자. 안녕하세요. 부자 회사원입니다. 이제부터 분할 매수하세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금융 위기 등 역대 위기 당시 코스피 지수로 본 주가 전망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는데 이를 항상 예측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얼마나 경험에서 배울 줄 모르는 존재인가. 조지 버나드 쇼. 모든 것은 이미 일컬어졌으나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앙드레 지드. 과거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지라도 분명 그 운율은 반복된다. 마크 트웨인. 미래를 내다보고자 하는 자는 과거를 돌이킬지어다. 인간사는 선대에 그것을 담게 되나니 이는 그 사건들이 그때 살던 사람이든 지금 사는 사람이든 동일한 성정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창조되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며 그로써 그들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오늘 드디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대로 쭉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락을 탈 것인지인데요. 저는 이번 시간에는 1997년에 있었던 IMF, 그 다음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그리고 앞에 있었던 사스와 메르스 때의 코스피 지수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위의 격언처럼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전제가 맞다면 앞으로 코스피 지수의 동향을 예측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1997년도 IMF 때를 한번 보시죠. 이러한 아시아 금융 위기 속에 무분별한 차입으로 의존하던 국내 기업의 외국 자본의 단기 부채 만료와 아시아 경제의 불안을 느낀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인하여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게 되었고 충격을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기업의 파산이나 부도, 대량 실직이 일어나게 되었다. 경제 위기로 인하여 단기 부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환을 독촉받았다. 한국은 이러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이를 상환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997년에 발생하여 2001년 8월까지 약 4년 지속. 이 IMF는 명백하게 우리나라 경제 위기였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났고 단기간 내 기업들이 파산하고 대량 실직이 일어났었죠. 저도 IMF를 겪었던 세대로서 그때 당시에 너무 암울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1997년 당시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7년 11월 22일 이때가 되겠네요. 이때 지금 여기가 요 한 칸이 한 달이거든요. 그럼 대략 이 정도 되겠네요. 11월 22일 위기 시작. 저희 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신문 기사가 이날 났고요. 그때 당시에 코스피 지수는 462포인트입니다. 대략 이쯤 되고요. 그리고 나서 97년 12월 3일 1차 저점을 찍습니다. 그때가 여기고요. 1차 저점을 찍었을 때가 이때고, 이때가 379포인트 찍고 첫 반등이 일어난다. 첫 번째 저점이죠. 첫 위기 시작 후 약 11일 후입니다. 1997년 12월 6일에 고점을 한번 찍습니다. 이때가 414포인트고 이때부터 다시 하락을 해요. 그리고 나서 12월 13일 이때 2차 저점을 찍습니다. 이때가 359포인트고 요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해요. 이때 요 저점 2차 저점을 찍었을 때는 첫 위기 시작 후 약 21일 이후입니다. 그리고 12월 17일 다시 한번 고점을 찍습니다. 418포인트를 찍고 다시 하락을 하죠. 그리고 12월 24일 3차 저점을 찍습니다. 이때가 351포인트,
찍고 반등을 합니다. 첫 위기 시작 후 약 32일 이후입니다. 공교롭게도 11일, 21일, 32일, 약 10일 간격으로 저점을 찍게 되네요. 첫 번째 저점을 찍고 마지막 저점을 찍을 때까지가 약 20일 정도 소요가 됐네요. 20일 소요됐습니다. 만약에 이걸 그린다면 이렇게 다음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탑 10에 드는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가 파산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을 불러왔다.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IMF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아니었고 미국의 경제 위기가 세계로 전파된 경우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 9월 25일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대략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때 당시 코스피 지수는 1500포인트 가량 됐고요. 그 다음 쭉 하락하다가 2008년도 10월 28일 날 1차 저점을 찍습니다. 이때 당시 892포인트고요. 첫 위기 시작 후 약 34일 이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합니다. 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해서 11월 5일 다시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을 하고요. 이때가 1181포인트. 그리고 나서 11월 20일 이때죠. 2차 저점을 찍습니다. 이때가 948포인트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시작하고 다시 고점을 찍습니다. 이때 1076포인트고요. 요 찍고 나서 조금 하락합니다. 3차 저점 12월 4일날 3차 저점 찍고 다시 반등을 해서 파형을 그리다가 여기서 쭉 올라가거든요. 3차 저점을 찍었을 때가 첫 위기 시작 후 약 71일 이후입니다. 1차 저점, 2차 저점, 여기가 3차 저점이죠. 앞선 금융위기 때 공통점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저점 찍고 한번 반등, 그 다음에 고점 찍고 하락, 그리고 저점 찍고 다시 반등. 이때 저점은 1차 저점 때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점 찍고 하락, 그리고 다시 저점 찍고 반등. 이 저점은 2차 저점 때보다는 높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 중요한 포인트,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차트죠. 1차 저점을 찍은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저는 이제부터 나오는 하락 국면에서 사 모으자. 왜냐? 1차 저점이 나왔으므로.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저점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는 W자 반등이었습니다. 위에 다시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W자죠. 그리고 여기도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 천천히 내려가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서 다시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W자 반등이었어요. 그리고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N자 반등으로 보일 수도 있고 W자 반등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N자나 V자나 W자 모양 안에서 보이는 문자일 뿐입니다. 결국 위기 때는 W자 반등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W자 반등을 하는데 시점을 요때부터 보면 N자 반등이고요. 그리고 시점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V자 반등이거든요.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결국엔 W자로 반등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시면 지금 두 가지 이제 IMF 때인데요. 첫 번째 저점 찍고 나서 W자로 반등했고, 여기서도 보시면
첫 번째 저점 찍고 W자로 반등하시는 거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IMF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이게 첫 번째 저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제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국면이 저는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때 사지 마세요. 떨어질 때 사세요. 이제부터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하자. 자, 그러면 2008년 금융 위기 때입니다. 저점 찍었죠? 저점 찍었죠, 여기. 그러면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지는 국면이 나옵니다. 요 국면, 이것도 뭐 떨어졌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때 사세요. 살 거예요, 저는 이제. 그리고 여기 국면 떨어지고 있죠? 분할 매수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있었던 요 국면 분할 매수 하세요. 이제 앞으로 떨어질 때 분할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첫 번째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예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저점 나왔죠? 올라갈 거예요. 떨어지는 국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 위치는 이게 높낮이는 이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이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결국엔 W자 형상을 띌 것이다. 그렇다면 분할 매수는 요 구간에서 이제는 분할 매수 하자. 이제 저점 찾지 말자. 이제는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하자. 올라가면 사지 마세요. 오전에 장이 시작했을 때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사세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떨어질 때 제가 앞으로 주가 볼 때마다 떨어지는 국면이 있으면 그때마다 분할 매수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제 아이디어 말씀드릴게요. 저는 애초에 3월달 앞서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3월은 패스할 거예요. 3월은 아예. 왜냐하면 PMI 지수가 계속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PMI 지수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물론 지금 상승 국면이긴 하지만 저는 PMI 지수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이유에선 간에 하락 국면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3월 말까지는 상승을 할 것 같고요. 3월 말 이후로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3월 말까지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요. 왜냐면 악재가 있기 때문에 PMI 지수라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조금 단축될 것이다. 상승하는. 그리고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4월 초부터 하락 국면이 나오지 않을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부터 분할 매수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3월 말까지 상승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손절 많이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상승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할까? 이제는 제가 봤을 땐 개인 투자자분들 멘탈 흔들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보면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샀거든요. 지금 멘탈이 많이 흔들릴 시기예요. 저도 그렇고요. 꼭 멘탈 잡으시고요. 이제부터 하락 국면 발생할 때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십시다. 다음 시간에는 한번 사스하고 메르스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제가 살펴볼 거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